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어제 훈민정음 강의하겠습니다. 이 글은 수능에서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신, 특히 고1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해석을 먼저 하고 문법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밑줄이 있고 초록색 밑줄이 있습니다. 파란색 밑줄 같은 경우는 이 글이 쓰였을 당시의 의미와 현대의 의미가 차이 나는 단어 혹은 이때 당시에는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초록색 밑줄 같은 경우는 이 글의 창제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용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어서 읽으면서 바로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한글을 보시면 생종엉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우리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만 읽으면 되는 거 잘 알죠? 자, 그래서 세생종종 어엉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뜻을 한번 살펴보시면 세종 임금이 제작하다 창제하다 뭐를 훈민정음은 뭐죠? 한글입니다. 훈민정음 요 말 자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런 뜻이 있죠. 자, 참고하셔야 되는 게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합니다. 이때 해례본 한문으로 된 어떤 해례본이 있습니다. 그 글을 언해한 게 바로 이 글입니다. 언해라는 거는 언문으로 해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목에 세종이란 말이 있어서 세종대왕 사후에 지어진 글이라는 거 잘 알 거고요. 그 다양한 어떤 해례본 판본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린 글은 세조 5년 1459년에 간행한 월인석보본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가겠습니다. 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죠. 띄어쓰기는 그 독립신문 창간사 무렵 이렇게 할게요. 19세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조선 전중기에는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띄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나라의 말씀은 지금 어떤 높임말, 낮춤말 이런 걸로 쓰는데 이때는 그냥 나라의 말이 언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국과 달라서 자, 문자와로 돼 있죠, 그죠? 문자와 됐습니까? 뭐 아니면 문자는 한자와 이렇게 가도 되겠죠. 한자와 서로 사마띠 지금 없어진 말입니다. 통하지 이런 뜻이죠. 아니할세 아니하는 까닭으로 이런 전차도 없어진 말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는 지금과 뜻이 다르죠.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실어는 얻어내지는 능히 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펴지 못하는 놈은 지금은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이때는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한이라 많더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 수비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기 의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는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사성은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언어에는 역사가 있다. 즉 생성, 변화, 소멸 요런 과정을 거친다. 요런 말입니다. 소멸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 이 글에서 하긴 했죠. 삼았다. 요건 받침이 치읓입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차 요런 말들이 사라진 모습을 하긴 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변화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변화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언어가 어떻게 바뀌나 하면 확대되거나 즉 어떤 단어가 지칭하는 범위가 넓어지거나 축소되거나 축소는 작아지거나 아니면 뭐 의미가 이동 다른 뜻으로 쓰이는 이런 양상이 있는데 우리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고 말씀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말씀은 옛날에는 요 글이 쓰였을 때는 그냥 나라의 말 일반적인 말 언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높임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자기를 어떤 겸손하게 일컬을 때 쓰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언어보다 높임말의 범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축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사마띠는 사라졌다고 그랬고 전차도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한번 살펴볼까요? 어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어리석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죠.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이동한 경우죠. 이건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딴 뜻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갔나요? 저기 있네요. 저거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요거 있죠. 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자 예전에는 그냥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의미하다가 지금은 뭐 그냥 나쁜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죠.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맞나요? 나쁜 사람이 맞나요? 예, 사람이 많죠. 그래서 범위가 줄어들어서 축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여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여삐는 예전에는 불쌍하다, 불쌍만 쓸게요. 하다가 지금은 예쁘다로 뜻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자 의미 변화의 양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이동이 있는데 그냥 쉽게 일단 내신 시험에서는 세종어조 훈민정음에는 확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확대를 예를 들자면 뭐 영감 같은 경우, 양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양반은 예전에는 문반, 무반 진짜 양반을 이야기하다 지금은 그거 플러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좋지 않은 뜻으로도 쓰이죠. 그죠? 예, 특히 운전 못하는 사람들 보고 양반이라고 그러죠. 자, 어쨌든 양반이란 단어가 지칭하는 가리키는 범위가 넓어졌다. 그래서 그건 학대다. 자, 영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높은 벼슬을 한 분들을 영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 많은 분들을 통칭하죠. 그거 플러스 이거다. 이래서 이거는 확대라고 보시면 될 거고 세종어조 훈민정음에서는 의미와 확대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말씀 그 다음에 놈 이런 것들은 축소고 어린 어여쁘다는 이동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내용 가지고 창제 정신 네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뭐다? 자주정신. 예, 자주정신. 여기서 우리 하긴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일을 위하여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을 배려하고 있죠. 그렇죠?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애민정신. 자, 그리고 편안케 쓰고 날마다 편하게 쓰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편한 게 좋다. 실용정신. 그래서 세 개를 물으면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 이야기하시고 만약에 하나 더 묻는다면 새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새로 28자를 만든다 이 부분에서 창조정신도 확인할 수 있다. 혹시라도 소수령 평가에 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개 이야기하면 자주, 애민, 실용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부분 뜯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돼 있는데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라고 써야 되는데 생이라고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라고 써야 되는데 엉이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 있는데 즉 받침이 필요 없는데도 받침을 썼어요. 그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합니다. 동국정운은 책입니다. 책인데 동국은 우리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발음, 즉 이때 당시에는 중국 발음과 유사하게 발음하는 게 바른 발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동국정운식 표기다 이랬을 때는 현실음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음을 표기한 게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 책에 맞춰서 세를 생이라고 썼고 어를 엉이라고 썼고 제를 쟁이라고 썼습니다. 받침이 필요 없는 부분에 이응을 썼다. 요거 기억할게요. 동국정운식 표기라서 그렇습니다. 한자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시면 글자의 형태가 보면 요 점들이 보일 겁니다. 점이 하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두 개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요걸 뭐라 그러나 하면 방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도 써줄게요. 방점. 자, 방점을 통해서 성조를 표시했다. 자, 현대국어에는 방점이 이렇게 성조가 없죠. 하지만 경상도 발음에는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설명한 학교가 있나 모르겠는데 자세히 할게요. 자, 이게 소리에는 평상거입이라고 해서 평성, 상성, 거성, 그 다음에 입성 요 네 가지를 다 표기했습니다. 자, 평성은 평범한 소리입니다. 평만 쓸게요. 상성은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거성은 높은 소리고 입성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표시했는데 뭐 아주 구체적으로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거성이 높은 소리니까 점 하나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점 하나가 찍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거성이다. 글자 앞에다 썼습니다. 상성은 점이 두 개다. 평성은 평범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입성은 떨어지는 소리인데 받침 같은 걸 사용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성조라는 거는 그래서 현대 발음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뭐 예를 들자면 경상도 사투리에 경상도는 성조가 있어서 요런 것들이 발음이 됩니다. 이의 이승, 그 다음에 이의 이승 이렇게 발음되는 거 이런 것들은 성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한 거죠.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가가 이런 것들도 가가 이렇게 읽지 않고 경상도에서는 가가 그 아이는 가시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이런 것들이 성조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목에서는 동국정운식 표기와 방점을 통한 성조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 할게요. 자, 본문 맨 앞부분입니다.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나란 말싸움이 할 때 이 말이 있네요. 그렇죠? 점 두 개는 좀 전에 뭐다? 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참고하시면 이 상승은 현대국어에 와서 이렇게 장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 있고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구별이 안 된다는 학생이 있어서 옛날에 농담 삼아 말은 홀수고 말은 랭귀지다. 랭귀지가 덕이니까 말이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는 옛날에 상성이었는데 장음으로 바뀌었다.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수준 높은 설명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요 말이 길다는 거 장음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나랏 할 때 요 시옷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1번 요 시옷은 뭔가 하면 관형격 조사입니다. 현대국어의 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관형격 조사인데 자, 현대국어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가 중세국어에서는 얘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에가 있고요. 의가 있고요. 특이하게 이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관형격 조사다만 설명한 학교도 있고 자세히 설명한 학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 한번 해봅시다. 자, 무정물이라는 게 있고
유적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간형격 조사들이 어디 뒤에 오느냐를 한번 따져볼 건데요. 자, 이거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 물론 수능에 나온다면 보기를 주겠지만 이해하고 풀면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적물 같은 경우는 그냥 감정이 없는 겁니다. 주로 식물, 무생물 이렇게 갑니다. 유적물 같은 경우는 동물,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동물, 사람 이런 것들은 감정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높이는 경우가 있고 높이지 않는 일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요 간형격 조사 시옷은 무적물이거나 높임일 때 이렇게 씁니다. 시옷. 자, 그러면 보통일 때는 뭐가 오나면요, 에가 오고 의가 옵니다. 자, 그래서 양성이면 에, 음성이면 의가 옵니다. 자, 뒤에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에가 오고 의가 오는지도 설명하고 갈게요. 자, 요 현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현대국어에도 아직 흔적이 남아있지만 중세국어에는 모음조화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모음조화는 뭔가 하면 앞에 모음이 양성이면 뒤에 양성이 오려고 하고 앞에 모음이 음성이면 뒤에 음성이 오려는 겁니다. 자, 양성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음성은 어두운 느낌을 주는데 주로 양성은 아와 오 계열, 음성은 어와 우 계열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해보면, 발음해보면 밝은 느낌, 어두운 느낌이 납니다. 아이가 귀여워서 볼을 찰싹 때리겠죠. 아이가 미워요. 볼을 철썩 때리겠죠. 피가 졸졸 흐릅니까? 줄줄 흐릅니까? 줄줄 흐르겠죠. 시냇물이, 내가 기뻐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성 뒤에는 양성이 오려고 그러고 음성 뒤에는 음성이 오려는 게 모음조화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에와 의 같은 경우는 양성일 때는 아 계열인 에가 오고 음성일 때는 으 계열인 의가 온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 간형격 조사 중에 네 번째 이가 있는데요. 이는 유적물 중에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오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하고 또 관계 있는 거라서 이것도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얘가 어떤 게 있나 하면 너 뒤에 이가 와서 내가 되는 경우, 현대국어에는 내와 너가 비슷하게 쓰이죠. 하지만 옛날에는 너는 너고 내는 너의라는 뜻이었습니다. 중세국어에는 나 플러스 이는요 어떻게 됩니까? 네 되겠죠. 그쵸? 나의 이런 뜻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싸움인데 여러분 보세요. 자, 말싸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썼나요? 이렇게 안 쓰고 말쌈이 안 쓰고 왜 말쌈이라고 썼나요? 요 글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가면 이렇게도 씁니다. 말쌈미 해서 미음을 두 번 쓰기도 합니다. 자,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거는 이어적기, 이 글은 이어적기 했다는 겁니다. 현대국어는 끊어적기, 그 다음에 요 가독에는 거듭적기도 나타났습니다. 자, 한자로 요거를 연철이라고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드뭅니다. 요거는 분철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자, 그리고 요거는 중철이나 혼철이라고 합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은 한글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는 이어적기를 했다. 됐습니까? 나라의 말이, 그 다음 요건 아까 이야기했죠. 확대다, 축소다, 이동이다. 현대 국어로 오면서 높임말을 혹은 겸양의 뜻을 나타내는 축소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나란 말싸움이 튕기게 달아 중국이라고 발음 안 하고 튕기라고 발음합니다. 그죠? 자, 이것도 동국정운식 표기다. 중국 발음에 맞추려다 보니 튕기 이렇게 발음했다. 그 정도 말아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있어요. 네 번째는 달한데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달한데 현대국어로 이야기했을 때는 달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여러분 봐봐요. 다르다 되는데요. 다르다가 활용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탈락이나 리을 탈락은 규칙입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관계된 영상은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자, 다르에 아가 결합해서 자, 달아가 됩니다. 탈락은 규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칙적인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국어는 어떻게 되나요? 중이라고 쓸게요. 중세국어. 이건 현대국어입니다. 자, 다르단데 어간 다르에 아가 와서 뭐가 된다? 달라가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자, 구별해 볼게요. 자, 다는 그대로죠. 리을 그대로죠. 아 그대로입니다. 초성에 있는 이응은 없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으가 뭘로 바뀌었니? 리을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간이 불규칙한 형태가 됩니다. 현대국어는요. 어간 불규칙이라고 쓸게요. 하지만 중세국어에는 요 글에는 규칙적으로 사용되었다. 요까지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됐고, 자, 다섯 번째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상관없습니다. N은요, 자, 잘 봐요 여러분.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조사입니다. 무슨 조사? 부사격 조사입니다. 언제 쓰이는? 비교할 때. 아이고, 부교라고 썼네요. 비교할 때 쓰이는 겁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 현대국어에는 뭐가 있나요? 비교할 때 쓰이는 거. 뭐뭐와 뭐뭐과. 그죠? 요런 것들이 사용되죠. 뭐뭐보다. 뭐 요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현대국어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현대국어에서 N은 뭐니? 부사격 조사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죠. 현대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세에는 비교를 나타냈다고요. 와, 과, 보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글자 안 되죠? 열자 설명하는데 설명할 게 이렇게 많습니다. 자, 나올 만한 것들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쉐 이랬습니다. 자, 문자는 일단 짱 보시면 요건 일일이 다 묻혀져 줍니다. 동국 정운식 표기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동국 정운식만 쓰겠습니다. 와로는 문자 와 요런 뜻이고 문자는 한자 혹은 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른은 요때는 서른데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서로로 바뀝니다. 이 부등호 보시면 기억하실 때 나이가 많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여기다 점을 하나 찍고 화살표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는 나중에 서로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사마띠가 있습니다. 사마띠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개 설명할 게 있는데 일단 요 기본형이 요것도 앞에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사마다 됩니다. 자, 여러분 써놓고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뭔가 하면 팔종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성은 초성, 중성, 종성, 받침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현대국어에서 어떤 발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 초창기에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성은 초성을 덧붙여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첫 자리에 쓰는 거를 종성에 쓴다. 요런 의미고요. 팔종성이라는 거는 받침으로 오는 게 8개밖에 없다. 8개는 순서대로입니다. 기니, 디리, 미비, 시이. 받침은 8개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기본형이 사맞다인데요. 받침에 치읓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팔종성에 따르면 없죠. 그래서 치읓과 제일 비슷한
시옷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게요. 그래서 요거는 팔종성이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알면서도 틀리는데, 두 번째는 국외음화가 여러분 보세요. 사마띠가 사마지 되면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시험에는 예를 밑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알고도 틀립니다.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니할세는 뭐 아니하기 때문에 혹은 아니하여서 뭐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마띠는 팔종성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는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국외음화를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간단하게 덧붙이는데요. 자, 여러분 요 화자가 될 화자입니다. 국외음화는 국외음 아닌 것이 국외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국외음은 디귿이나 티읕입니다. 요게 지읒, 치읒으로 바뀝니다. 뒤에 이가 옵니다. 반모음이 포함입니다. 그래 디귿, 티읕이 그냥 이를 만났을 때 지읒, 치읒이 되는 현상. 이걸 국외음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마지라고 해야 되는 사마디라고 했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다.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다음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이셔도인데요. 이런 문제 없죠? 전차로 까닭으로 사라진 말입니다. 어린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다 stupid가 지금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 이동 중에 뭐 이동이라고 앞에 설명했습니다. 이동 백성이 니르고저 할배 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몇 개 설명할 게 있습니다. 니르고전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두음 법칙은 뭔가요? 머리에 음이 제한되는 겁니다. 즉, 두음에서 니은이 이응이 되거나 리을이 니은이 되는 건데 이건 탈락이죠. 초성에 오는 이응은 없다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니가 이로 바뀌죠. 현대국어에서는. 하지만 요때는 니르 그대로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도움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자, 근로할 때는 뒤에 리을이 오죠. 그쵸? 근데 노동할 때는 니은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움 법칙인데 요때 중세 국어에서는 니르고저 도움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 요거 기억할게요. 자, 홀빼, 할빼 이셔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요 히읗 밑에 아래하고 리을이고 요 히읗이 여린 히읗입니다. 꼭지가 없습니다. 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어디까지 설명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 리을 여린 히읗이 합쳐졌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요게 서너마럼입니다. 서너마럼이 그냥 듣기나 들어놓으세요. 서너마럼인데 그냥 어떤 주체의 의도를 이야기할 때 오는 말입니다. 중세국어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올 할 때 그 리을은 됐고 요것도 뭔가 하면 된소리 부호로 쓰였다. 설명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로 쓰였고 그 다음에 저기 된소리 부호로 쓰였고 요거 같은 경우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뒤에 오는 바를 꾸며줍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네요. 앞에서 관형격 조사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주격 조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격 조사 이가 있는데요. 여기 어디 있어요? 있는데 여기 있죠. 배. 그죠? 배는 사실 바 플러스 이 되겠습니다.
주격조사는 이가 어떤 형태로 나오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로 오거나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보기를 주겠지만 보기 없어도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외울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결합한다, 이형이 없다, 편의상 이렇게 쓴 거고, 요거는 지 혼자 쓴다는 이야기고, 요거는 생략된다는 이야기죠. 앞에서 말싸미 할 때 그때 설명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봐봐요. 말쌈 플러스 이죠, 그쵸? 근데 이걸 이어적기 해서 말싸미라고 썼다고요. 그럼 요때 오는 이가 요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특징이 앞에 뭐가 오나요? 자음이 올 때, 자음 뒤에서죠, 그죠? 자음 뒤에서는 얘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공부하는 할배 같은 경우는 바 뒤에 이가 와서 둘이 결합해 버리죠, 그죠? 요때 쓰이는 이가 요이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생략되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자음이나 모음 아닌 경우에 언제? 자음일 때는 다 연음되겠죠. 모음일 때는 앞에 모음과 결합합니다, 그죠? 근데 앞에 모음이 이로 끝납니다. 그러면 B로 끝나면 뒤에 이가 결합할 수 있나요? 없죠. 이럴 때는 생략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가보시면 요 이는 뭐다? 모음 뒤에 결합한다. 요 이는 자음 뒤에서 연음된다. 요거는 이로 끝나는 말 뒤에 결합할 데가 없어서 생략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할 빼 할 때 요 빼는 뭐다? 바 플러스 이고 주격조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어려운 것들이 자꾸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쇼도는 뭐다? 이어적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참내 제 뜻을 싫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부분 설명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마참내 문제가 없죠.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뜻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쟤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쟤는 저 플러스 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 그죠? 자기 할 때 저. 그 다음에 이는 뭔가요? 저의 뜻이니까 관형격 조사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뜨들 또 중요합니다. 뜨들 같은 경우는 자, 들 돼 있는데 여러분 뭐 좀 특이하다, 그죠? 뭐가 특이하죠? 현대국어하고 다르게 초성에 자음이 두 개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어두자음군이다. 어두에 오는 자음의 물이다. 합용병서다. 요렇게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건데, 자, 좀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라 어두자음군에는 합용병서와 각자병서가 있다 이러는데 그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두자음군은 말 그대로 어두의 말 앞에, 맨 앞에 얘처럼 자음의 무리가 옵니다. 합용병서는 앞에도 오고 뒤에도 올 수 있는 겁니다. 합용, 합쳐서 병, 나란히 씁니다. 그리고 종성에도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뜨들에서는 어두자음군도 맞고 합용병서도 맞습니다. 뭐 요런 주장도 있어요. 그 비읍으로 시작하는 건 어두자음군이 맞는데 시옷으로 시작하는 건 어두자음군이 아니다, 된소리다. 이렇게까지는 학교 시험에 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뜨들에서는 여러분 어두자음군과 합용병서가 쓰였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두자음군은 맞습니다. 각자 병서 때리면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무슨 적기? 이어적기 했습니다. 이어적기. 네, 디귿이 앞에 안 오고 뒤에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싫어는 뭐죠? 얻어, 능이, 펴디 이런 거 보이죠? 이제 국외음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습니다. 못, 할, 놈이 되는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뭐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여린 히읗은 이까지도 안 건드렸을 건데 앞에서 할 때는 그때는 뭐였나요? 그때는 된소리 보호라고 그랬고요. 요거는 절음 보호라고 그래서 할 롬이 이렇게 발음하지 말라는 의미의 여린 히읗이 쓰였습니다. 자, 그냥 설명 듣기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노미 할 때 이는 뭐죠? 예, 주격조사죠, 그쵸? 거기에 앞서서 놈은 옛날에는 사람을 의미하다가 지금은 좋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뒤에 거 안 쓸게요. 이건 뭐다? 의미의 축소라고 그랬습니다. 한이라 가겠습니다. 한이라는 많더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마침내 제 할 때 관형격 조사가 쓰였다. 뜨들 할 때 이어졌겠고 어두자운군 하병병사가 쓰였으며 표디 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못할 할 때는 관형사용 전성 의미가 쓰였고 절음보호가 쓰였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언급했으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놈은 축소가 되겠고 이 주격조사가 쓰였죠. 앞에 자음으로 끝나니까 이가 쓰였습니다. 한이라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게요. 자, 이 부분은 아주 수월합니다. 네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플러스 이죠. 이게 근데 봐봐요, 여러분. 네 플러스 인데 이가 무슨 조사라고 했어요? 자, 지금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가 나왔는데요. 그냥 내가 이를 위한다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뭐다? 주격조사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시 여기서는 뭐다? 주격조사입니다, 그죠? 해석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를 위하여 어허, 이건 또 뭔가요? 보이나요? 동국 정운식 표기입니다. 원래 받침이 없는데 여기는 썼어요. 어여삐 되겠습니다. 이건 또 뭐다? 옛날에는 불쌍하다였는데 지금은 예쁘다로 바뀌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 확대, 축소, 이동 중에 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겨 같은 경우도 요즘 말로 해보세요. 여겨죠, 그죠? 그럼 받침에 니은이 없어졌죠.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뭐 도움 법칙이 적용되었지만 이거 알고도 틀린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줄이 쳐져 있으면 도움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 요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쉬운 건데 틀리면 많이 억울하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네 할 때 내가, 나가 이런 뜻이겠죠. 주격조사가 쓰였고 이를 윙하여, 위하여입니다. 동국 정운식 표기고 어여삐 의미의 이동에 해당합니다. 너겨 도움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세로 28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로는 세로일 거고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28자인데 28자는 제자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28자를 다 설명하려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여기서는 이 28장 이 자음 17장 모음 11자입니다. 이 제자 원리에 대해서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는 자음 중에서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 세 글자와 모음 한 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아음 중에 예디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음 중에 반치음이 있습니다. 후음 중에 여린 히읗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요 문자들은 사용되었고 모음 중에는 아랴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28자가 밑줄이 쳐져 있고 이 28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틀린 답으로 5번 임의로 붙였습니다. 5번은 순경음 비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순경음 비읍은 28자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28자랄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동국정운식 표기입니다. 이거는 일일이 선생님이 다 못 찾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맹가노니 한번 살펴볼게요. 맹가노니는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만드니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요 맹가노니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맹가노니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기본형이 맹갈다에서 왔습니다. 만들다라는 뜻이 있죠. 자, 요것과 그 다음에 자, 나와 그 다음에 오와 그 다음에 니가 오는데요. 자, 보시면 요거는 어간 되겠고요. 요건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의도를 나타내는 1인칭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설명을 했냐면 홀빼 할 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거 역시 선어말 어미, 현재형 선어말 어미입니다. 니는 연결 어미겠죠, 그죠? 쓸게요. 선어말 어미 선만 쓰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선어말 어미 의도를 나타내고 현재형이고 그 다음에 연결 어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이 결합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맹갈다에서 리을이 어떻게 탈락되나 하면 여러분 보세요. 현대국에 보시면 갈다 뒤에 니가 오면 간이죠. 쓸다 뒤에 니가 오면 쓴이죠. 그래서 니은 앞에서 니을이 탈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가 왔는데 나와 오가 결합하면서 이거 역시 탈락합니다. 그래서 맹가노니 요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8자에 대해서 알아놓으시고 28자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28제 포함되지 않는 의문 순경은 비읍 알아두시라고 그랬고 맹가노니까지는 설명하지 않은 학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맹갈다의 선어머러미 두 개가 합쳐졌고 연결어미가 합쳐졌다. 이 정도 기억합시다. 다음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해여, 수비, 니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해여 설명할 게 있고 수비 설명할 게 있고 니겨는 익현들 설명할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 뭘 보시냐면 이렇게 할까요? 하다에 이가 결합하고 여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요게 뭔지 알아둘게요. 이건 뭔가 하면 사동 접사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동 형태 뭐 해석을 하자면 하여금 되겠죠. 하게 해서 이런 뜻입니다. 사동은 하게 하다는 뜻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수비 가지고 설명할 것이 수비는요, 여러분. 자, 원래는 쉽다를 요렇게 썼어요. 근데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팔종성이기 때문에 얘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읍을 썼어요. 받침으로 올 때는. 하지만 뒤에 쉽다의 이 요거 마찬가지로 접사입니다. 부사 파생 접사입니다. 부사로 만들어 준다고요. 파생 접사가 결합해서 자, 어떻게 되냐면 쉬고 뒤로 넘어갈 때는 살아있죠. 초성에 놓을 수 있습니다. B가 된 겁니다. 얘가 요때 와서 수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이 소실하면서 수이가 됐고 얘가 쉬가 되는 형태로 변화했다는 거 정도. 요것도 학교에서 설명하지 않은 학교는 많을 겁니다. 그냥 요런 거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학교에서 다뤘다면 요거까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니겨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의 익혀에 해당합니다. 익혀. 얘는 쉽게 되겠죠, 그죠? 자, 그냥 봤을 때 여러분 확인하셨을 때 초성에 니은이 왔어요. 알고도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도움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기억이 받침으로 안 있고 어디로 갔나요? 밑으로 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어적기입니다. 이어적기는 다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니겨라고 썼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닉다에 이가 왔고 어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 역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얘와 똑같은 거죠. 요거는 사동 접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어가 만나서 뭐가 된다? 여가 된 형태다. 요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3개 나왔죠. 해여는 하여금 사동 형태다. 사동 접사 이가 결합한 형태다. 수비는 쉽다에 이가 결합했다. 부사 파생 접사가 결합해서 수비가 되었고 현재는 시로 바뀌었다. 니겨는 현대국어의 익현대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어졌게 했으며 여기 역시 사동 접사 사용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날로 숨에 편안키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요랬는데 아주 중요한 게 수매입니다. 수매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죠. 자, 수매를 한번 설명해 보면 일단 여러분 보세요. 비읍 시옷이죠. 그쵸? 수매다. 그쵸? 딱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네요. 어두자운군이 사용되었고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잊어먹은 건 아니겠죠. 그죠? 어두자운군 그 다음에 하병병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적기 사용되었죠. 왜요? 이어적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숨에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미음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참고해야 되는 게 현대국어라면 쓰매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요때는 왜 수매가 됐는지 요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쓰다는 기본형이 중세국어에 쓰다였습니다. 근데 요 어간에 현대국어 같으면 씀 해서 미음이 왔는데 중세국어에는 요 미음은 일단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현대국어의 미음은 뭔가요? 현대국어의 미음은 자, 접사 아니면 어미겠죠. 그쵸? 요거는 어미입니다. 자, 어미 같은 경우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고 품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미 중에서 무슨 어미? 전성어미겠죠.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부사어가 꿈이죠. 그래서 동사 아니면 형용사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저 미음 같은 경우는 전성어미입니다. 근데 중세국어의 전성어미는 뭐가 쓰였냐면 혹은 미 쓰였습니다. 미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면 이죠. 그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쓰가 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음성이죠. 그쵸? 음성이니까 이 선택되었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에는 조사가 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스움에라고 하겠죠. 근데 보시면 탈락하고 리을 탈락은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수우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다시 써줄게요. 자, 보시면 수 탈락되고 플러스 에가 되는데 이어적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랑 얘가 결합해서 수가 되고요. 뒤에 미음이 넘어가서 수매 이런 형태로 썼습니다. 자, 요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편안키 돼 있는데요. 그쵸? 자, 두 번째로 가보시면 편안키는 뼈안키입니다. 그쵸? 중국 발음에 맞춰서 쓴 동국 정운식 표기다. 편이라고 안 쓰고 중국 발음과 비슷하게 뼈이라고 썼습니다. 뼈안키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돼 있는데요. 뼈안키는 자, 여러분 보시면 뼈안키는 자, 뭐가 뼈안키가 됐냐면요. 여기 됐습니다. 편안하게겠죠. 그죠? 아이고.
하, 귀가 결합해서 이렇게 됐다 정도만 알아둘게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뭐뭐 하게 하다. 이건 또 뭐죠? 예, 사동입니다. 그죠? 요것도 사동이라는 거 알아놓을게요. 뭐뭐 하게 하다. 사동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게, 할 따름이니라 했는데 할은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 보시면 할 따름이란데 자, 보시면 여기는 하다에 리을과 여린 히읗이 왔습니다. 그쵸? 요거는 뭐다? 예, 어미 되겠습니다. 그죠? 어미. 요거는 뭐다? 절음부호 되겠습니다. 절음부호도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그 음을 끊어서 발음하라 요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간형사형 전성어미와 절음부위가 쓰여서 할이 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따라미니라 이랬습니다. 그쵸? 따라미니라는 아이고 람 플러스 이 플러스 니 플러스 라가 결합됐는데요. 자, 뭐 뜯어보시면요. 라부터 갈게요. 라는 뭐니? 어미죠. 끝내죠. 그쵸? 그래서 종결어미입니다. 알겠죠? 종결어미고, 오호, 종결어미 앞에 오는 거는 뭐죠? 선어말어미입니다. 선어말어미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거는 뭐 객관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선어말어미만 알아둘게요. 이는요, 이다의 어간입니다. 어간이고요. 따름은 뭐죠?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에 이다의 이가 결합됐고 선어어미와 종결어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쓰매가 와야 되는데 쓰매가 온 이유는요. 어간에 모음 조화를 따라 모음조화도 써드릴게요. 모음 조화를 따라 우음이 선택되었고 뒤에 조사가 결합되었습니다. 으가 탈락하면서 쏨이 됐고 이어적해서 쏨매가 됐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편안키는 편안하기의 준말이고 할 따름이라는 전성어미가 사용되었죠.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그리고 절음부호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민이라는 따름과 이, 니, 라가 결합된 형태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법적인 내용 살펴보았습니다.